네, 너도 할 수 있어 목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저희 너도 할 수 있어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시장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 들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다소 아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지수 상승의 제한은 바로 이란과 미국의 전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데다가 미국의 행정부가 상호 관세를 복원하기 위해서 무역법 301조를 빼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한 오늘 지수 그리고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의 매도세, 낙폭이 점점 더 커지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이 2조 3천억 원 가량의 매도 포지션을 취했고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2조 2천억 원 그리고 775억 원 가량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덕분에 장 초반에는 좀 상승하나 싶었는데요. 장 후반 들어서 좀 반납하는 듯 싶더니 결국에 0.48% 하락한 5,583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집중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보시는 것처럼 1.1%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SK하이닉스도 2.6%가량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골드만삭스는 아직까지도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26만 원 제시를 해줬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35만 원까지 제시를 해줬습니다. 더불어 국내 증권사인 이 KB증권까지도 삼성전자는 내년 메모리 물량까지 모두 완판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목표 주가를 30만 전자를 넘어서 32만 전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들어오는 가운데 1.7%가량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3%가량 상승을 하면서 38만 4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인터배터리 2026에서 이 전기차 키즘을 극복할 핵심 키워드인 AI를 제시했는데요. 더불어 증권가에서도 이 전기차와 ESS에서 나아가 이 휴머노이드 사업에서도 중국 업체와 대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업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이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3.9%가량 상승한 146만 5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해서 매도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6,867억 원가량 매도 포지션을 취했고요. 반면 개인은 4흘 연속해서 좀 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빠르게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좀 상승 탄력의 힘이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1.02%가량 상승하면서 1,148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저희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에코프로 형제는 나란히 하락으로 마감을 짓나 싶었는데요. 이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가면서 에코프로 BM은 그래도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모습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러한 시장 흐름 가운데 오늘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에서 좀 힘을 내줬습니다. 우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요, 이 키트루다 관련해서 미국의 특허를 등록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3.4%가량 상승한 37만 2,5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순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1.6%가량 상승한 78만 7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더불어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도 상승 흐름 보이는 모습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의 주인공 테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인공 섹터는요, 바로 통신 장비 섹터입니다. 이쪽 섹터로는 현재 AI와 로봇 쪽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오늘 미국에서 이 투자 확대 기대감까지 불어들면서 투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럼 매수세는 어떤 종목에 가장 많이 쏠렸을까요? 두 가지 탑픽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HFR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상한가 진입하면서 27,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대한광통신은 3거래 연속으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용 매출 본격화의 수혜주로서 어제까지도 상한가 기록한 점, 이외에도 오이솔루션, 미국통신 장비 수주 기대감에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 나타나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인공 테마도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재생 에너지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유가가 90달러를 재돌파하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만큼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유가 급등으로 물가가 들썩이면서 트럼프가 오는 1월에 이제 대선에서 좀 중간 선거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라는 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한 보조금과 대출을 풀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신고가를 기록한 두 종목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SK 이터닉스 상한가에 진입한 채 마감을 했고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20%가 넘는 급등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마지막 주인공 섹터도 함께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전력 섹터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력 호황 덕분에 LS그룹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무려 LS그룹의 지난해 매출액이 무려 45조 원가량, 영업이익은 1조 원가량 기록하면서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LS전선과 LS일렉트릭이 글로벌 수주 잔고가 12조 원이나 확보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투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급등한 LS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LS 에코에너지가 12%가량 상승을 해줬고요. LS 머트리얼주도 6%가량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또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경제 일정들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일정은요. 3월 16일에 엔비디아의 개발자 컨퍼런스가 개최가 됩니다. 이 컨퍼런스에서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HBM4 제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제품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반도체 섹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쪽으로 어떻게 좀 활동을 할지, 그리고 로봇 쪽으로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 시기에 반도체와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관련 종목들은 개최 당일에 움직이기보다는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저희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히든 공략 좀 주목해 주시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BTS가 무려 4년 만에 컴백을 합니다. 이로 인한 공연 수입으로만 2조 원을 벌어들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재 공개된 월드 투어 횟수로만 82회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가 상향된 리포트들을 함께 내놓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보통 주가는 미리 올라가기 때문에 대응해 보실 분들은 미리미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실 3월 달 말에 가장 중요한 건 보시는 것처럼 사업 보고서 제출 마감일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대형주도 보유를 하고 계시지만 중소형주 관련 종목들도 많이 보유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으로 안 좋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순적이게 상승이 더 잘 나오거나 상한가에 진입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거래 정지가 될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이 사업 보고서 쪽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3월 달 보름 이후에는 사업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든지 뭔가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는 종목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월 31일 마지막 날까지 내 종목의 사업 보고서가 나오지 않는다 생각하시면요. 미리 좀 대비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너도 할 수 있어에서 공략해드렸던 이 생방송 공략주들에 대한 상승률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종목들은요, 2월 달에 공략해드린 종목입니다. 우선 KN솔 같은 경우에는 2월 26일에 공략해드려서 바로 다음 날 8.6%가량의 좀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공략해드릴 당시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고점 아니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을 잠식한 순간에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단기간에 65%의 상승률 터치를 해줬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특징적인 섹터는 원전 섹터입니다. 너도 할 수 있어에서 가장 자랑하고 있는 섹터이기도 한데요.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 드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한전기술, 우리기술, 그리고 G2파워와 우진엔텍, 한전 KPS까지 참 많은 원전 종목들을 담아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19만 2천 원 터치를 해주면서 92.7%의 상승을 달성했고요.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방산기업의 강세에 힘입어서 조금 든든한 종목이 되줬습니다. 검은 월요일, 검은 화요일, 검은 수요일 가리지 않고 꾸준히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너도 할 수 있어 함께하신 시청자분들께는 참 든든한 종목이 되어줬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319%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역대급 실적 펀더멘탈 관련돼서 공략해드린 G2파워까지 53%의 상승률 포착이 되고요. 이후에 공략해드린 우진엔텍과 한전 KPS 역시 33% 그리고 13.5%의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이 시장에 대한 분석과 섹터를 공략하는 그런 시점과 좀 분석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변동성 장세 속에서 혼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이 공부방에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겠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전문가님께서 또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하실 수 있도록 미국과 이란 관련된 전쟁까지 함께 다뤄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주 장을 또 만반의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도 할 수 있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섹터를 오픈해 보기 전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변동성 장세에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우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를 통해서 저희 공부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시장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QR코드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공부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점도 함께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지체하지 않고 오늘의 첫 번째 공략 섹터를 바로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섹터와 방산 섹터에 모두 포함되는 그런 기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오늘의 섹터와 종목을 분석해 드리기 전에 너도 할 수 있어에서 공략해 드렸던 조선 종목 그리고 방산 종목들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함께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는 HD 현대마린엔진이 보이고요. 중앙에는 현대로템, 그리고 가장 우측에는 HJ중공업이 보여집니다. 네, 각각 이길 시초가 대비 최고가 기준으로 26.5%, 37.6%, 그리고 22.4%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방송에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을 당시에 그냥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이 섹터 내에서의 호황, 그리고 개별 호재 재료까지 선별해서 신중하게 들고 왔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조선, 방산 섹터 내에서도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을 전문가님께서 직접 선별을 해주셨으니까요. 끝까지 기대해 보시면서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방산 조선 섹터를 공략해야 하는 시장 흐름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정학적 리스크는 2월 말부터 3월 중순이 되어가는 현 시점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2월 28일에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발발이 되면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망한 것이 아니라 이 하메네이의 어머니 그리고 아내, 아들까지 사망을 했는데요. 후계자로는 또 차남인 모즈타바가 이 최고 집권자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선 좀 친미적인 좀 정권이 들어서기를 희망을 했지만 그 정반대 지점에 있는 모즈타바가 선출되자 용납할 수 없다, 매우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들을 했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도 이란과 미국은 자신들의 손에 따라서 이 전쟁이 끝나고 말지 이 종전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이 오늘의 섹터를 선별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렇게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강국이 전쟁에 나섰을 때 합리적인 투자 전략은요, 방산 그리고 조선 섹터의 수혜주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은 전쟁 중에도 그리고 종전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불거지면서 가장 큰 논란, 재료가 되었던 게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많은 수입 품목들이 묶이게 된 건데요. 원유 그리고 액화 천연가스인 LNG 공급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습니다. 이들의 공급이 수월하지 않으면 기름값, 전기세 그리고 난방료까지 또 함께 오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불안감이 커지자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 기름값 상한제를 제시하는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분주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되면 주식 섹터에서는 좀 공식처럼 상승하는 섹터가 바로 이 원유 관련된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흥구석유, S-오일, 그리고 중앙에너비스까지 다양한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또 전쟁 관련해서 이 테마성이 너무 짙은 섹터들은 좀 안전한 투자 전략이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방산 그리고 조선 섹터를 들고 와주셨습니다. 전쟁 모멘텀이 종료될 시에도 꾸준히 업황의 호조 그리고 개별 호재를 통해서 또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주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 전쟁의 역사를 복습하면서 또 이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깊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화면에 러우 전쟁 당시 상승의 흐름을 보였던 섹터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석유 관련주들이 올랐고요. 이후에는 곡물 관련주, 이후 원자재, 광물, 해운, 그리고 재건주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는요. 이러한 긴 과정 속에서 방산주는 좀 수시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제로 트럼프가 머지않아 전쟁이 끝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중동 분쟁이 조금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이 우크라이나 전선이 협상 국면을 모색하는 상황에서도 지금 각국 정부의 국방 지출은 오히려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역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이 역설 속에서 새로운 메가 트렌드를 좀 발굴하고 계신 건데요. 글로벌 방산주가 단순한 전쟁의 특수 종목이 아니라 지정학적 이 불안에 대한 구조화로 창출된 새로운 성장 산업군이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실제 밸런스에서는 지난 6일 보도에서 이란과 미국 전쟁의 위협이 해소되더라도 각국 정부의 국방 지출은 최대로 유지될 것이다 라는 분석까지 함께 내놓았습니다. 특히나 저비용 AI 드론과 미사일 방어 체계를 중심으로 방산주가 전시, 평시를 불문한 유망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까지 함께 곁들였습니다. 실제 수치로 말씀드리면요. 영국 방산의 대기업은 역대 최대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더불어 유럽과 아시아 등의 해외 방산사의 전망은 훨씬 더 가팔라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방산 섹터와 조선 섹터의 모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히든 종목의 사업 영역을 한번 공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디젤 엔진과 특수 엔진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중에서도 주목해 볼 영역은 단연 특수 엔진인데요. 구체적인 용도가 잘 보이시지 않을 것 같아서 화면 상단에 좀 빨간 글씨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차, 자주포, 군위성 통신 전투체계 등 방산의 핵심적인 그리고 조선의 핵심적인 엔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신다면 앞으로 조선과 방산의 상승 흐름 속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지점들을 좀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특수 엔진을 만드는 기업이 정말 방산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한 이력들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이 기업의 실제 공시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최근 방위산업청과 좀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외에도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과 최근 3개월간 계약한 이력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가장 하단의 키워드를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과도 계약을 체결했던 그런 이력들이 있습니다. 정말 단순한 선박 엔진 기업이 아니라 현재는 방위 산업에 꼭 필요한 특수 엔진 기업으로서 도약하고 있는 점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더불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을 계기로 K군함 수요 확대에 대한 전망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무려 2028년엔 매출이 2배 이상 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메리츠 증권이 이러한 전망의 가장 큰 수혜주로 오늘의 히든 종목을 지목한 점을 함께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실 겁니다. 방산에 꼭 필요한 특수 엔진 사업으로 여러 방산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한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 K군함에 대한 수요 확대에 대한 전망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에 대한 의구심이 드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펀더멘탈 부분적인 부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업의 2025년도 실적 공시 흐름입니다. 2024년에서 2025년을 비교하면 무려 영업이익이 64.8% 급증을 했고요. 순이익도 153%가량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산 총계까지 19%가량 늘어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증권가는 그중에서도 이 군함 엔진 쪽 매출 성장에 주목을 하면서 현재 34,000원대 가격선에서 목표 주가를 6만 원까지 제시하기도 한 상황인 건데요. 올해는 이 전쟁 때문에 국가 안보에 대한 지출 충분히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가격대는 아니다라는 전문가님의 추가 분석까지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자세한 실적 상황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요. 이 24년도 전체 영업이익이 422억 원이었는데 25년도에는 4분기를 제외하고도 합산 642억 원을 달성한 기록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말에 방위산업청 그리고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영업이익이 순영업이익이 150%나 급증한 그런 흐름들을 기억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히든 종목 차트는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 정세를 토대로 외국인과 기관은 이미 어제장에서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매수세를 보이면서 9%가량 상승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실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32,000원 부근에서 공략해 봄직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9%가량 상승을 하고 오늘까지 3%가량 상승을 하면서 현재는 34,000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방산, 엔진 쪽 실적이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를 6만 원까지 제시를 한 상황인데요. 그만큼 상방은 좀 크게 열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IG 넥스원을 공략하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이 히든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요. 공부방을 통해서만 공부시켜 드리고 있고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측 하단의 QR코드 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를 통해서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겠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전문가님께서 이 변동성 장세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좀 시장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두셨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이 QR코드는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대응해 주실 예정이고요.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도 함께 부과되고 있습니다. 네, 또 저희 2부에서 이 우주항공 그리고 방산 관련된 종목들을 함께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제 항공우주 섹터에 좀 더 연관이 깊은 기업이기 때문에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음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도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공략 섹터도 바로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화면에 곧 보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항공 우주 섹터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런데 단순 항공 우주 섹터가 아니라 방산까지도 모두 포함되는 섹터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보시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그동안 저희 방송에서 공략해드렸던 이 방산 종목들의 상승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25년도 10월 24일에는 하나 시스템을 공략해 드렸고요. 이후 25년도 11월 14일에는 현대로템을 공략해 드렸습니다. 이길 시초가 대비 최고가 기준으로 각각 234%, 37%의 상승을 보여준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공략해 드리면서 저희가 펀더멘털과 더불어 이 개별 호재 재료까지 모두 갖고 있는 종목들을 들고 나왔었는데요. 이게 저희 전문가님께서 방송의 종목들을 좀 선별해 오시는 기준이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항공, 우주와 방산 섹터 내에서도 조금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 오셨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 이 방산 섹터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는 충분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2부의 종목들은 바로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군이 정말 크게 변화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시켜주기 전에는요, 단순히 여객을 운송하는 기업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방산과 항공 우주 기업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뒷배경 그림이 이 기업의 실제 무인기와 이 유인 전투기입니다. 즉 방산 기업으로서 현재 좀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또 최근 기사의 헤드라인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요. 군용기와 드론 쪽 매출을 근거로 항공우주 관련주가 상승을 할 때 함께 상승을 했던 이력들이 있습니다. 또 방산 성장 스토리도 함께 부각이 되고 있고요. 즉 투자자들은 이 기업을 이미 글로벌 항공 우주 방산 기업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이어서 증권사의 시선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종목의 종가가 24,000원대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증권사는 최근 목표 주가를 좀 줄줄이 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 가장 상단에 있죠. 목표 주가를 31,000원까지 제시를 했고요. 그 밑에 있는 헤드라인 기사는 상상인 증권입니다. 목표 주가 35,000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즉 아직 증권사들은 24,000원대에 머물고 있는 오늘의 종목이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상승 여력을 40%까지 보고 있는 만큼 이들은 어떠한 통계를 근거로 이런 목표 주가를 설정했는지 저희 전문가님의 분석 자료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이 항공우주 관련 종목은요. 펀더멘탈 쪽에 폭발적인 성장이 눈에 참 두드러집니다. 그중에서도 항공우주 사업부의 매출액은 무려 전년 대비 31% 급증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 여객 운송 기업에서 섹터 포트폴리오 대전환에 정말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항공사업부에 대한 올해의 전망은 어떨까요? 이미 따놓은 일감, 그러니까 수주 잔고만 현재 4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이로 인해 2026년 매출 1조 원이 넘어가는 것은 좀 정해진 수준이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 항공 우주 관련된 종목들의 글로벌 파트너사들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화면에 있죠. 이 실적이 정말 좋고 항공우주 사업부로 정말 크게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최고의 항공우주 그리고 방산 거물급 기업들이 이 기업을 파트너사로 체결을 했습니다. 네, 보시면 그 첫 번째 파트너는 바로 항공업계의 절대 강자인 보잉입니다. 무려 1조 2천억 원짜리 이 비행기 동체 및 날개 구조물 공급 계약을 연장을 했습니다. 이는 이 기업의 부품 만드는 실력이 그냥 세계적으로 좀 인정받을 수준이다라고 보잉이 좀 증명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파트너사도 굉장한 기업입니다. 미국의 아주 트렌디한 방산 기업이죠. 바로 안드릴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군사 긴장이 고조되면서 드론의 현대 전장이 이 핵심 전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안드릴은 앞으로 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무인기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이 아시아 태평양 기업의 파트너로 오늘의 종목을 선택하고 차세대 파트너로서 함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의 종목이 우주항공 기업을 넘어서 이 방산 섹터 쪽으로도 안드릴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L3 해리스와의 협력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기사 보시면 이 LIG 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사업과의 경쟁 구도에서 오늘의 기업이 L3 해리스와의 사업권을 따낸 사실을 좀 포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방산, 항공우주 기업, 이 사이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냈다는 사실에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겠고요. 이로 인해 현재 6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이 공군 항공 통제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업의 포트폴리오 변화, 그리고 변화된 섹터로부터 도래된 실적, 더불어 글로벌 파트너사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얘기한 재료들이 현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되고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 가치를 확 끌어올릴 아직도 두 가지 핵심 동력을 소개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의 히든 기업 압도적인 MRO 클러스터를 완성할 예정인데요. 이 MRO란 비행기를 고치고 분해해서 정비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종목은 화면 뒤쪽에 보이시는 공장이죠. 인천 영동도에 MRO 클러스터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려 5,78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아시아에서 제일 큰 엔진 정비 단지가 될 만큼 향후에 그런 가치 그리고 주가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할 것 같습니다. 2027년에 문을 여는 게 목표고요. 이 새로운 공장이 다 지어지게 되면 1년에 고칠 수 있는 엔진의 개수가 3배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항공사들의 일감까지 좀 모두 확보를 해서 이 수익성 면에서 굉장히 좀 부각할 수 있을 그런 지점들이 포착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인기 사업을 위한 신규 공장도 지금 건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1만 평이 넘는 부지에서 바로 중고도 무인기를 양산을 해낼 예정이고요. 또 지피탄 무인 편대기까지 함께 양산할 예정인데요. 특히 이 스텔스 무인 편대기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수요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항공 우주 사업뿐만 아니라 방선 사업 쪽으로도 매출이 정말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분석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재료들을 통해서 저희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영되기 전 그 2월 25일까지는 꾸준히 상승해주는 모습을 포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는 지수 전체가 눌리면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또 현재의 구간이 또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전문가님의 또 다른 분석이 있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한국 항공우주 섹터로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방산 섹터로 LIG 넥스원을 공략하시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더 심도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게 우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으니까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저와 전문가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 공부방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요. 이 공부방을 통해서만 오늘의 이 항공 우주 기업 알려드리고 있고 또 공부까지 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QR코드는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대응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3부에서는 반도체 섹터를 공략해 보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도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공약 섹터도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를 공략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세 번째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방송에서 너도 할 수 있어에서 공략해드렸던 반도체 관련주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상승 흐름을 보였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종목으로 HPSP와 STI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 종목들은 모두 이길 시초가 대비 최고가 기준으로 55.4%, 44.2% 그리고 65.6%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들을 들고 올 때 저희 전문가님께서 공통적으로 해주신 말씀은요. 바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이 사이클을 이끄는 반도체 투톱이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조금 쉬어가고 좀 하락하는 분위기지만요. 오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면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26만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135만 원까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오라클의 호실적은 물론이고요.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액을 집계해 봤을 때 이 동기 대비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이 반도체에 대한 관심의 불꽃을 아예 꺼서는 안 되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불씨 속에서 또 불꽃을 좀 떠오르게 할 만한 오늘의 유리기판 관련주에 대한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리기판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액침냉각 관련주나 좀 TC본드 관련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상승 흐름이 더디게 나타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CES에서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과 그리고 젠슨항이 미팅을 한 이후에 유리기판 방금 팔고 나왔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고 그 11월쯤에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또 크게 상승을 느렸었는데요. 그에 비해 올해는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잠잠하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트렌디함을 되짚어 본다면요. 엔비디아가 원하는 게임 체인저는 유리기판이다 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노란 네모칸 안에 나와 있는데요. 우선 기존 플라스틱에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글로벌 빅테크가 앞다퉈 투자 중인 이 AI 같은 경우에는 연산량이 폭증을 하기 때문에 이 미세 회로를 구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열에 의한 휘어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기판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그 기판이 바로 그 유리 기판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리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키워드를 보시면 열팽창 계수가 낮아서 온도 변화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저희가 데이터 센터 관련주, 액침냉각 관련주 소개해드릴 때 늘 했던 말이 이 열이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발열량이 얼마나 심하냐면요. 데이터 센터를 우리 지상에다가 놓으면은 도저히 냉각 시스템으로 잡을 수가 없어서 일론 머스크는 이 열을 이 지상에서 잡는 것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우주로 날려버리겠다라는 그런 전략 발언을 할 정도로 이 데이터 센터의 발열량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을 견딜 수 있는 유리기판이 필요해지는 거죠. 첫 번째 키워드 주목해 보시면 이 유리기판이 플라스틱보다는 굉장히 좀 매끄럽기 때문에 미세 회로를 좀 구현하는 데 유리하고요. 그렇게 되면 고집적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왜곡되거나 하는 현상을 크게 줄일 수가 있어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 변화된 국내 대기업들의 움직임도 확인이 되고 있죠. 이 유리기판 관련해서 원래 삼성그룹에서도 삼성전기가 주도하던 것을 이 삼성과 삼성 디스플레이가 함께 같이 주도를 해나가고 있고요. LG에서도 LG 이노텍이 이 유리기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IT 3사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업들의 행보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유리기판에 좀 집중해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전문가님께서 선정해 오신 히든 종목은요.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자회사인 앱땡땡땡이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 양산 공장 완공에 성공을 했습니다. 기사 헤드라인 보시면 공장 위치가 미국에 있는 조지아입니다. 안 그래도 꼭 필요한 기술인데 미국 현지에 공장을 구축해둬서 그럴까요? 미국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좀 받아왔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2024년에 이미 1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을 했고요. 그 전에도 7,6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그 또 투자금을 기반으로 연구 개발까지 완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기존에도 샘플을 다 공급을 하면서 시청자분들께서 모두 알고 계신 엔비디아, AMD 등등의 이 제품들을 공급한 다음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피드백이 오면은 좀 차차 맞춰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지금 화면에는 미처 담지 못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 기업이 지난 치킨 회동에 참여했던 회장들, 즉 삼성과 SK 하이닉스 관련주입니다. 분명 이 유리기판 관련된 내용이 이 깐부 회동에서 충분히 오갔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내년부터는 분명히 양산을 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이 양산 시점이 조금이라도 앞당겨지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호재가 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조 원대 유상증자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이 1조 원대 유상증자 소식은 대부분 주식 투자에서 단기 악재로 받아들여지지만요. 하지만 이 소식은 AI 반도체 패권 전쟁의 게임 체인저인 유리기판 시장을 장악하겠다라는 강력한 출사표로 해석해 봐야겠습니다. 조달 자금의 방향성도 보시면 전체 1조 원 중에 60%인 6천억 원의 금액을 이 글라스 기판 투자자인 자회사 앱땡땡땡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지분율 40%를 쥔 최대 주주 이 땡땡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발표와 동시에 이 배정 물량의 120%를 초과 청약하겠다라는 공시를 내면서 우리의 미래가 유리기판에 있다라는 확신을 시장에 보여줬습니다. 네, 아래 기사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주주는 삼성, SK, LG 세 그룹 중 한 기업이니까요. 대기업의 투자 시선을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 이 깐부 회동 이후로 11월 이후로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닥권에서 잡아볼 타이밍이다라는 전문가님의 분석이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마지막으로 유리기판 관련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종목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저희 공부방 들어오셔서 이 종목에 대한 정보 그리고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있으니까요. 지체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QR코드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서 바로 친절히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가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격주로 목요일에 매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